토익 덕해 우리 9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1차시보다 좀 살짝 하루 좀 늦게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차시 때 공부 많이 하셨죠? 자, 이어서 2차시에도 똑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시제에 대한 개념을 1차시 때 전체적으로 뭐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념을 잘 잡고 또 현재 시제의 형태, 그 다음에 또 현재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미래, 미래 진행, 미래 완료에 폼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넣으셨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떨 때 이러한 시제를 쓰는구나 라는 개념까지 정확하게 넣으셨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게 되면 토익 문제 푸는 것도 문제가 없고 또 다른 것에서도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제 학습하기.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할 현재 시제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I attend the meetings regularly 했을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냥 규칙적으로 미팅에 참여한다. 자, 이 얘기는 현재 시제니까 뭡니까? 늘 하는 일 또는 규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늘 하거나 규칙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규칙적으로 미팅에 참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현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제일치의 예외를 받는 게 있어요. 지금 제 연구실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제가 좀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냥 무시하고 찍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약간 라이브한 느낌이 좀 안 드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녹화도 이제 오후쯤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좀 긴장하고 막 이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얼굴에 열이 오르는 편인데. 자, 그래서 I told him. 자, 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라고 할 때는 과거죠. 자, 얘는 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I attend the meetings regularly. 나는 대신 규칙적으로 미팅에 참여한다고 말했어요. 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현재. 그 다음에 말한 거는 과거. 근데 참여한 거는 늘 하는 일이니까 시제일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늘 하는 일은 시제일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왜?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골라야 될 때 시제랑 관련된 거일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I learned that the earth round the sun. 여기도 마찬가지죠. 진리나 사실도 시제일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the earth round the sun.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돕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진리나 사실도 시제일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나는 배웠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시제일치처럼 앞에가 과거이면 보통의 경우에는 뒤에도 과거예요. 이게 원래 시제일치 원리인데 이 시제일치의 원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바로 현재 시제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답을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찍기보다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랑 같이 쓰이는 시간. 혹시 1차시 때 제가 그 시제라는 것이 힌트가 있다. 영어는 이 시제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 정확하다라고 우리말보다 했던 말 기억나세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과거 시제일 경우에는 과거랑 같이 쓰이는 부사들이라든가 시간 표현들이 있어요. 현재일 경우에는 현재랑 같이 쓰이는 시간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일 경우에는 미래랑 같이 쓰이는 시간 표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랑 같이 쓰이는 시간이라고 할 경우에는 yesterday, 어제. 당연히 과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과거랑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시제가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가 있었어요. 과거 완료 같은 거는 yesterday랑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yesterday는 어제라는 시점.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우리 이런 말 쓰죠? 지난해, 지난주, 지난달. 자, last 플러스 시간 표현.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2 days ago, 이틀 전에. 1 day ago, 하루 전에. 1 day ago, 좀 이상한데요? yesterday. 그럼 보통 이제 어제. 그 다음에 1 week ago 하면은
1주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표현과 ago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in 다음에 과거의 연도가 나오면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과거의 연도가 나오면 과거가 되는 거고요. 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했는지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We sent you the email yesterday. 똑같은 영어 문장인데 yesterday를 넣어서 sent라는 과거를 썼고요. We sent you the email last Friday.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메일 보냈잖아.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e sent you the email 2 days ago. 이틀 전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표현과 ago죠. 자, last 시간 표현 ago. 자, 여러분, 얘네는 무조건 과거랑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가 지문에 있어요. A, B, C, D 중에. 그러면 이런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현재 완료는 X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건 찍기가 가능하겠죠. 결국 뭐냐면 영어는 그러니까 시제가 있으면 그 시제랑 맞게 쓰이는 부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we met them in 1999. 자, 우리가 1999년에 그들을 만났죠.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in하고 과거 연도죠. 자, 과거 연도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거가 되는 거죠. 즉, we, them, 그리고 met 자리에 meet이 들어갈지, met이 들어갈지, have, met이 들어갈지를 물어보는 게 나오면 뒤에 in 과거 연도가 나오면 당연히 과거 완료도 아니고 과거 진행형도 아니고 과거를 쓰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아두시게 되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어떻게 씁니까?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미래와 같이 쓰이는 시간. 자, 미래는 아까 과거의 경우는 last를 썼고요. 자, 미래의 경우에는 next를 씁니다. 자, 그래서 next year, next week, next month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tomorrow, 내일 아주 대표적인 미래 부사죠. 자, 그 다음에 in하고 미래 연도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과거에서는 in하고 과거 연도였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in하고 미래 연도가 되니까 얘는 무슨 시제가 되는 겁니까?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 기간 이후인데요. 자, in 다음에 어떠한 기간을 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in을 쓰게 되면 뭐뭐 안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뭐 이후에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예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soon이라던가 shortly. 자, shortly는 짧게라고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겠죠. short는 짧은인데 짧게. 그러니까 뭐죠? 곧, 즉시에 가까운 표현이 되는 거죠. soon과 shortly는 시간에서 쓰게 되면은 곧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얘네는 바로 미래랑 같이 쓰인다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ater. 자, later 시점 표현. 그러면 later 2 days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later Friday 그러면 금요일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문을 한번 보면 We will send you the email next week. 아까랑 똑같은 예문이었는데 sent를 뭘로 바꿨죠? 제가 지금 will send로 바꿨죠. 자, will send로 바꾸고 시간 부사를 next week로 바꿨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장인데도 뭐가 됐습니까? 미래로 바뀌어버렸죠.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을 놓고도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we will start the new project in 2040. 그러니까 2040. 자, 그러면 2040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래요. 2040, 아직도 멀었네. 너무 멀리 잡았나요, 제가? 자, 여러분, 2040년 미래죠. 자, in 플러스 미래 연도. 자, 요거는 미래를 뜻하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in 다음에 과거 연도일 때랑 in 다음에 미래 연도일 때랑 여러분한테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던 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딩에서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면 동사를 고를 때 고민이 되시면 in 다음에 나온 것이 미래인지 과거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I will be back in 10 minutes. 나 10분 안에 돌아올게가 아니라 나 10분 정도쯤에
그러니까 10분 좀 지나서 10분 정도 이후에 돌아올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가서 10분 뒤면 지금 보니까 제 시계로 딱 2시 반이에요. 자, 그러면 10분 뒤니까 40분인데 39분이나 38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바로 40분 좀 넘어서나 40분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in 기간 이후에를 쓰게 되면은 이거의 경우에는 뭐뭐 지나서 10분 정도 지나서 올게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과거랑 같이 쓰이는 부사와 미래랑 같이 쓰이는 부사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겠죠? 네. 퀴즈! 아래 두 문장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해보세요. 자, 5 seconds. 1, 2, 3, 4, 5 땡! 뭡니까? 바로 in. 그렇죠. 자, 그런데 in하고 둘 다 들어갔는데 하나는 과거형, 하나는 미래형이네요. 자, 이유가 뭡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죠. in 과거연도.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 시제. in 그렇죠? 미래연도. 그래서 미래 시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과거랑 같이 쓰이는 시간 부사, 그 다음에 시간 표현들, 그리고 미래랑 같이 쓰이는 시간 표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미래라도요, 여러분이 현재를 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일 때는 현재를 쓰고, 과거일 때는 과거를 쓰고, 그러니까 미래일 때는 무조건 will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어는 항상 예외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미래라도 현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 우리말도 비슷하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게 되면 I attend the meetings after I check my schedule. 자, 내가 스케줄을 확인한 후에 미팅에 참석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현재를 썼지만 미래를 의미할 수 있고요. 더구나 보통 스케줄을 체크한 후에 자, 둘 다 미래의 일인데 스케줄을 체크해야 돼요. 앞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확인할 거면은 미래거든요. 근데 will을 사용을 하지 않았죠.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라도 will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통 여기는 will을 사용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앞뒤 상황에 따라서 얘가 미래임을 또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I will attend the meetings after I check my schedule인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라도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내가 내 스케줄 확인한 다음에 미팅에 참석할 거야. 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케줄을 확인한 다음에 미팅에 참석할 거야. 자, 스케줄을 확인하는 거 미래예요. 근데 우리말도 내가 스케줄을 확인할 거 후에 말이 이상하죠. 그쵸? 바로 우리말과 영어가 이 부분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 만약 비 온다면 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요. 여러분 안 그래도 내일 수요일날 비 온대요. 그럼 제가 내일 비가 오면 조건이죠. 내일 비가 오면 근데 우리말에 will의 의미가 갖는 비 올 거야 라는 말이 없죠. 내일 비 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있을 거야는 미래가 들어갔지만 내일 비가 오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어때요? 우리말도 미래의 의미가 없죠. 똑같아요. 영어도.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영어가 이 부분은 거의 제가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지금 제가 예문으로 드린 거에는 after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죠. 외워야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뭐 when이라던가 before라던가 until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if는 뭐 대표적이니까 너무도 잘 아실 거고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 한 as long as도 뭐뭐 하지 않는 한 assuming은 뭐뭐를 가정하여 provided 뭐뭐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여기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래는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 미래하고 미래 완료 차이가 있는데
미래는요, 미래에 시작하는 일을 언급한 거죠. 나 뭐뭐 할 거야 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나 다음 주에 내가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 거야. 이건 미래예요. 미래 완료는요, 그야말로 완료죠? 미래의 일이 끝나야 돼요. 내가 다음 주에 새로운 강의가 끝날 거야. 자, 이미 언젠가 시작했어. 그래서 미래의 언제쯤에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will을 쓰게 되면은 그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시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at 6 o'clock I will leave 하면 6시에 내가 출발할 거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At 6 o'clock I will have left 하면은 6시면 나는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떠나서 완료된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미래하고 또 미래 완료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냐면 미래의 한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Mr. Gibson will serve for 30 years by the time he retires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깁슨 씨가 은퇴할 무렵이면 30년 동안 어떤 근무한 셈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30년이라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쓰는 거죠? 미래 완료를 쓰는 거고 요렇게 쓰는 거는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래는 어느 한순간인 거고요. For 30 years처럼 일정 기간 흐른 거를 표현할 때는 그냥 단순한 미래를 쓰시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즉 어떤 시제를 써야 되는 겁니까? 미래 완료를 써야 되는 건 거죠. 이게 단순 미래하고 미래 완료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미래는 일정 기간 흐른 것을 표현할 때는 안 되고 어느 한순간 표현할 때 가능한 거고요. 미래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갖고 쭉 일이 이루어져서 미래에 완료되어서 일정 기간 흘러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완료인 겁니다.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네. 미래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네요. 자, 우리가 미래 하면은 기본적으로 미래 조동사 will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쓰게 되는 거죠?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는데 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be going to라는 거를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be going to하고 will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미래의 일을 말할 때 회화에서는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will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이전부터 계획된 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ll 동사 원형은 조금 즉흥적이에요. 지금 막 생각한 일을 말할 때.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 vacation in August. 나 8월에 휴가가 있어 라고 하면서 I'm going to fly to Vietnam. 그러면 나는 베트남으로 여행 갈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베트남을 간다고 했는데 be going to를 썼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계획된 거죠. 아니, 그리고 베트남 가는데 갑자기 갈 수 없잖아요. I have a vacation in August. 지금 나 8월에 휴가인데 I will probably fly to Vietnam. 나 아마 베트남 갈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will, 현재, 갑자기 막 생각한 거. be going to는 정해진 것.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오늘 밤에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때 I'm going to watch a movie with my friend 하게 되면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볼 거야 하면서 be going to를 쓰게 되면 표도 끊어놓고 영화도 뭘 볼지를 다 놓고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I will watch a movie with my friend 하게 되면 친구랑 영화나 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이게 will과 be going to의 차이점.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현재 완료하면은 have pp를 씁니다. 시간 접속사 since가 얘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I attend the meetings regularly after I check my schedule이라고 했는데 after는 뭐뭐 후에예요. 자, 뜻이 달라요, 여러분. since는요, 뭐뭐 이래로가 돼요. 다르죠? 자, since를 쓰게 되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후로 쭉. 자,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자, 이후로 하고 뭐뭐 후에는 다른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it has been over 20 years since Mr. Shukihara went to Japan. 자, 그러면 since Mr. Shukihara가 일본에 갔었던 이후로 지금까지 쭉 20년 이상이 되었다라는 흘렀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since는 누구와 함께 씁니까? 바로 현재 완료와 함께.
토익 시험을 볼 때 since가 나왔어요. 그러면 since 다음에 있는 동사를 고르는 걸 물어볼 때는 과거가 오는 거고, since 있는 문장 말고 같이 쓰이는 다른 문장을 얘기할 경우에는 현재 완료가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는 뭐 그날그날의 문제에 따라서 다르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Mr. Henderson late yesterday. 어제 늦게 도착했대요. 일단 yesterday 딱 있으니까 뭐 당연히 과거. He was about to leave. 그가 막 떠나려고 했대요. When I 뭐 할 때? visited. 제가 과거랑 과거 완료의 차이 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었어요? 거의 없다. 단 과거 완료는 단독 사용이 안 되고 항상 과거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과거랑 과거 완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쪽 다 과거를 쓰더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과거와 과거 완료가 동시에 제시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행이죠? 자, the mayor frequently appears냐 appeared냐예요. frequently니까 자주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얘는 늘 자주 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appears가 되는 거죠. 지금 말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가끔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열이 오를 때가 있거든요. 얼굴 너무 빨간데요. 자, 그 다음에 when you will arrive인지 아니면 그냥 arrive인지. 자, next week I will pick you up. 시간 접속사가 쓰인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뜻하더라도 조동사 will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답은 arrive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풀면서 외워야 돼요. 자, I normally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대요. 늘 하는 거네. 생활이면서 뭐가 되는 거죠? 상황이고 현상이네요. 그쵸? 그러면 무슨 시제? 그렇죠. 바로 현재 시제. I normally work 8 hours a day. 나 하루에 8시간 정도 늘 일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Mr. Wu will 매니지일까요? 아니면 매니지 있을까요? The store when it opens next July. 다음 7월에 가게가 오픈될 때 가게를 운영하게 될 거래요. 아하, 여러분 when이 쓰였고 아직 오픈 안 했고 미래죠. 근데 when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will을 쓰면은 안 되는 거고 뭐를 쓰게 되는 거죠? 현재 시제를 써주게 되는 거죠. 자, 대신 여기는 미래가 가능한 거죠.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미래라 하더라도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우리말도 비슷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Next Wednesday 미래네. 미래인데 Miss Reynolds 블라블라 her photograph said 여기는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없네요. 일단 얘가 미래네. 그러면 무조건 ABCD 중에 몇 번? D번? 이런 C번과 D번 둘 다가 지금 미래예요. 근데 하나는 수동태고 하나는 능동태야. 근데 주어는 사람이네요. 몇 번? 답은 D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6 months, 시간 표현과 ago, 뭐죠? 시제가 과거죠. 당연히. A, B, C, D 중에 과거는 몇 번? B번.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과거 표현과 미래 표현과 같이 힌트가 다 있으니까 고르는 것은 아주 쉬워요. 정리 한번 할게요. 늘 하는 일을 또는 사실, 진리 같은 거는 시제일치 적용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예문에 뭐 있었습니까? I told that I attend the meetings. 그쵸?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과거랑 같이 사용되는 시간. yesterday, last 시간 표현, 또 시간 표현 ago. 아까 지금 했던 거. 6 months ago.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in 과거 연도. 자, 대신 요거 in 과거 연도는 in 미래 연도랑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내용을 파악해보고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를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랑 같이 사용되는 거 next 시점 표현, tomorrow 아주 대표적인 미래 시제, in
10 minutes. 제가 예문해 드린 거 있었죠? I will be back in 10 minutes. 자, 그러면 10분이 지난 후에, 그럼 나 한 달 정도쯤 지나서야 이렇게 얘기하면 in 1 month 이렇게 되겠고요. soon하고 shortly도 미래랑 같이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later 시점 표현 쓴다라는 거. 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능숙하고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